안녕하세요. 법률방송 초대석의 전혜원입니다. 자신만의 가치 있는 이야기를 세상에 전해주실 특별한 분을 초대해서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가는 법률방송 초대석. 오늘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교수를 모시고 그 두 번째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첫 회 유학을 꿈꾸던 평범한 대학생이 노동 상담가로 노동운동에 몸담게 된 이야기 함께 들었었는데요. 이번 시간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교수님께서 노동 상담을 하시면서 겪었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이야기들이 아직까지 계속해서 머릿속에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오랫동안 노동 상담가로 일해 오시면서 겪었던 이야기들 들어보고 싶은데요. 구체적으로 노동 상담가 하면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 예전에는 공인노무사 제도도 없었고요. 예. 민주노총 같은 조직도 없었습니다. 노동상담하는 사람들이 전국 곳곳에 있었는데 네. 공장 밀집대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되는 거죠. 법률 상담도 해야 되고 노동자를 만나서 노동조합을 만들어야 합니다. 설득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총회도 무사히 치러야 되고 그 행정관청의 신고 서류를 결격 사유 없이 잘 작성도 해야 되고 네. 나중에 또 해고되거나 그러면 이제 진정, 고소, 고발, 민사소송까지 다 해야 되고 그랬다가 이제 지금은 공인노무사 제도가 생겼고 그래서 법률 상담 쪽은 공인노무사들이 주로 담당하고 있고 이제 조직 활동은 민주노총 같은 조직들이 이제 담당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역마다 어느 지역에 누구, 어느 지역에 누구 이렇게 알려진 노동 상담가들이 있었어요. 근데 운 좋게 저는 그 일 좀 오래 할 수 있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노동상담 활동가 중에서 공인노무사 제도가 생기거나 민주노총이 생긴 다음엔 실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짜요? 왜냐하면 되게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수십 개 노동조합을 만들면서 예. 민주노총 조직도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그 지역에 민주노총 지역본부의 고문, 이런 뭐 자문위원 이런 직함을 가지고 있긴 해요. 네. 예. 기억에 남는 분들이 몇 분은 계실 것 같거든요. 몇 분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죠. 혹시 몇 가지 저희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상담소가 지킨 원칙이 이제 몇 가지 있어요. 예. 우리가 도움을 준 사람에게는 쓴 커피 한 잔도 얻어 마시지 않는다. 물론 큰 도움 받을 수 있고 때로는 그 금액이 몇 천만 원, 몇 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도와줘서 그 사람이 받게 되는 금액이. 네. 그러면 밥 한 그릇 살 수는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게 몇 번 되풀이되면 도움받고 밥 사겠다는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괜히 미워지거든요. 차별하게 되거든요. 네. 저 사람은 내가 얻어먹고 싶은 건 아니지만 왜 밥 한 번 사겠다는 말을 안 할까? 차별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체 얻어먹지 말자. 예. 두 번째, 식사 시간에 와 있는 손님에게 식사를 대접한다. 이런 원칙이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고된 노동자 중에서 굉장히 형편이 어려우면 식사 때마다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행동이 거칠고 이래서 다른 직원들이 싫어했을 정도로 예. 이제 식사 때 자주 오더라고요. 12월 31일 날 이제 퇴근 시간까지 근무하면 비인간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직원들이 다 일찍 가고 저 혼자 남아서 이제 일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퇴근 안 왔거든요. 그랬더니 내가 오늘 저녁 서겠다고 돈이 생겼다고요. 그리고 네. 왔어요 그 사람이. 네. 근데 그분이 약간 조폭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서 예. 첫날 상담하러 와서 몇 마디 저랑 나누더니 자세히 딱 바로잡고 앞으로 형님으로 오시겠습니다. 근데 말끝마다 형님, 알겠어요 형님, 그렇군요 형님. 이렇게 네. 꼬박꼬박 형님을 붙이는 말버릇이 있는 사람인데 네. 들어오더니 이제 그래서 저거 다른 노동자들에게는 오랫동안 만나도 말을 안 놓는데 그 친구에게는 말을 놨어요. 네. 들어오더니 빨리 짜장면 2그릇 시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올해 1년 동안 자네에게 사준 짜장면이 아마 수십 그릇은 될 것 같은데 올해 마지막 날까지 짜장면 먹어야 되겠냐고. 좀 다른 거로 먹자. 그랬더니 다른 거 뭐예요? 그래서 볶음밥 정도 먹어야지. 그랬더니 난 짜장면 좋으니까 그냥 짜장면 난 먹을 테니까 그냥 형님은 볶음밥 시키십시오. 그래서 이제 시켰어요. 네. 근데 이제 중국 철가방 배달 네네. 소년이 들고 와서 이렇게 음식을 탁자에 놓는데
제가 오늘은 제가 돈 낸데 빨리 돈 받아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해고 노동자가 주머니에서 큰 손으로 동전을 한 움큼 꺼내면서 하는 말이 예. 아, 짜장면 2그릇값밖에 먹고 했는데 100원짜리 한 움큼을 꺼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자라면 형님이 내시라고 그래가지고 몇백 원을 더 냈죠. 이런 사람은 절대 잊혀지지 않고 짜장면 먹을 때마다 12월 30일 될 때마다 생각나죠. 그리고 이건 초창기에 겪었던 일인데 네. 산업재 노동자 협의회라는 단체를 처음 만들었어요, 우리나라에. 사무실이 자기 구로공단의 이제 허름한 건물 지하에 있었는데 일주일마다 가서 노동법 교육을 했어요. 네. 산업재 노동자들에게. 첫날 갔을 때 이제 지하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습기가 차고 눅눅한지 비닐 장판이 깔려 있는 사무실인데 막 물기가 번들번들 하더라고요. 거기 이제 몸 다치고 뭐 이제 화상 입고 뭐 팔 잘리고 이런 노동자들이 한 10명 모여 있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일찍 도착했어요, 그때. 네. 그래서 강의 준비를 구석에서 미리 잘 하고 있는데 회원들 사이에 쌈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네. 근데 한 노동자가 뭐라 그러냐 하면 너 잘 된 거야. 너 팔 잘리고 4천만 원 받았잖아. 너 노동자로 평생 살면 4천만 원은 모을 수 있을 것 같아? 물론 그때 그 돈이 큰 돈이긴 했어요. 예. 그게 이제 서울 변두리에 당구장 하나를 낼 수 있는 돈이었으니까. 그게. 그 당시에. 네. 그런데 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노동자도 팔이 없는 거예요. 나는 팔 잘리고 바로 공장 많은 바람에 한 푼도 못 받았어. 너 4천만 원 받았잖아. 그냥 행복한 줄 알고 살라고. 근데 그 말을 저는 할 자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느낀 게 위로나 격려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충고나 격려는 더 큰 고통을 겪었으나 극복해본 사람. 네. 그 사람이 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상담하는 노동자들이 대부분 제가 겪지 못한 고통을 겪고 오는 거거든요. 주방용품 만드는 큰 공장이 있었어요. 네. 1000명이 넘게 일하는. 근데 되게 그 프레스에 의한 수지절단 사고가 가장 가장 반복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노동재 사고인데요. 네. 그래서 그 공장의 공장장이 농담처럼 우리 회사 1년이면 손가락 잘린 거 한 2가마는 돼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그 회사에 10년 정도 다닌 사람 10손가락 다 있는 사람 거의 없을 정도로. 그 안전장치만 있으면 다치지 않을 수 있는데 안전장치는 노동자가 실수해도 다치지 않는 게 안전장치예요. 그럼 작업 효율이 좀 늦어지니까 네. 안전장치 꺼놓고 하다가 살짝 박자가 안 맞으면 그때 다치는 거거든요. 저희 상담소가 10시에 문을 닫았어요. 근데 상담소 출입구에 가운데 유리문이 붙어있는 옛날 문이었는데 네. 어떤 남자가 이렇게 안을 들여다보고 안 들어오더라고요. 10시가 돼도 안 들어오길래 그냥 퇴근해야 되겠다. 퇴근 준비를 하는데 그때 들어오시더라고요. 근데 한쪽 손에 붕대를 칭칭 감은 거예요. 네. 나이가 저보다 이제 굉장히 많은 분이었죠. 이제 그 식기 공장에서 손가락 2개가 절단된 겁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고등학교 다니는 딸이 2명이 있는데 네. 집에 가서 그 아이들 얼굴을 볼 수가 없다 내가. 아 우리 아빠는 실패한 인생이다. 그 아이들이 내가 실패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겠어. 내가 다른 건 이길 수 있는데 그 딸아이들이 나를 보는 시선을 내가 이길 수가 없더라. 네. 그래서 오늘 산에 올라가서 어디 목매달나무까지 간다. 하루 종일 찾다가 내가 소주 2병 마시고 내려왔다고. 그러면 내가 30대 초반이었으니까 그때는. 네. 젊은 놈이 노동법 좀 공부했다고 책상 머리에 앉아서 그 사람에게 몇 마디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상담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모든 산업재 피해 노동자들에게는 정신과 치료를 병행해야 된다. 다 선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그런 주장을 그때부터 계속 했지만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겪지 못한 고통을 겪고 오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려면 근데 내가 경험한 바로는 이상적인 상담자는 더 큰 고통을 겪어본 사람인 거잖아요. 근데 전혀 그 경험을 못했으니까 정말 도움이 되려면 내가 정말 삶에 대한 성찰이 상당히 진실하고 초의 거짓도 없고 생각이 항상 좀 깊어야 되겠고 네. 이래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계속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담하면서 만나는 노동자들이 저를 사실 만들어 온 겁니다.
그렇군요. 하나하나 정말 귀담아 듣지 않을 이야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수없이 맡으셨던 그 노동 상담 중에서도 정말 이분은 큰 도움 줘서 내가 너무 뿌듯하다. 이랬던 일도 있으셨을 것 같고 정말 아무리 노력해도 이건 왜 안 될까 뭐 이런 상담도 있으셨을 것 같고요. 기억나는 게 있으실까요? 예. 그러니까 몇 년 동안 노력해도 좋은 성과를 못 얻을 때도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럴 때 어떤 표현을 생각하는지 밑자 본전으로 생각합시다. 아, 왜냐하면 조직 활동하던 사람들이 해고당하잖아요. 그러면 소송을 제기하면 이 소송은 몇 년이 걸려요. 네. 근데 그동안 조직은 다 와해되고 흩어지고 네. 동지들도 없어지고 그러면 자기가 혼신의 힘을 다했던 의미 있는 활동의 흔적이 소송 하나가 남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의지하게 돼요, 사람들이. 예.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써요. 이 소송에 지면 내 인생 끝입니다. 아, 그럼 정말 끝나요, 그 사람 인생이. 에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후를 털고 다음에 싸움을 준비해야 돼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법이 노동자에 유리하게 해석되는 세상이 아니니까 좋은 성과를 얻으면 다행히 그게 행운인 거고 원하는 결과 얻지 못했다고 해도 아유, 밑자 본전이다 생각하고 합시다. 다행히 왜냐하면 이 법적인 절차를 밟는다는 게 그 사람이 많은 노력을 필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네. 상담하는 사람이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밤 서류를 만들고 소송을 준비하고 다음 소송을 미리 예상해서 이 사람이 법정에 할 말을 다 미리 알려주고 네. 회사가 대응할 방식도 미리 예정해보고 예상해보고 상담하는 사람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해야지 그냥 당신은 한 달에 한 번, 두 번 저를 만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행히 큰 노력이 들어가지 않고 법률적인 투쟁이 네. 비용도 아주 많이 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행스럽게 큰 손해는 없다. 실패해도. 네. 그러니까 혹시 실패해도 밑자 본전이다 생각합시다. 그랬는데 병원에 노동자 만들었다가 전부 해고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그 사람들 계속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투쟁을 준비 중이었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갑자기. 왜요? 근데 그 다음날 위원장이 부시시해서 와가지고 예. 사무국장을 맡았던 조합원의 딸이 갑자기 사망했다는 거예요. 전셋집에서 2층에 놀다 떨어졌는데 네. 참 이상하게 죽을 만큼 높은 위치가 아니었는데 그렇게 예쁜 아이를 우리가 본 적이 없을 정도 정말 예쁜 딸이었는데 사망했다고 그래서 상같이 밤새고 지금 자기만 오는 거라고 아무도 안 와서 이제 궁금했는데 와서 그러더라고요. 네. 저희 좀 늦게 시작했어요. 법률적인 구제 절차를. 네. 근데 그 사무장만 참 같이 못했어요. 그 딸을 잃은 상심이 너무 크니까. 예. 그래서 다른 사람 절차가 다 거의 끝나갈 쯤에 혼자 시작하겠다고 찾아온 거예요. 새로 직장에 취업했다고 명함을 주면서 이제 해보려고 한다고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밑자 본전을 생각합시다. 다행히 소송에서도 큰 피해는 없으니까 할 수 있는 다른 걸 다 하면서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한다 다른 걸 포기할 필요는 없으니까 조직 네. 사업 다 그대로 하고 정상적인 노동운동 하면서 이건 부수적으로 해볼 수 있는 사업이 생각하고 내가 도와주면 되니까 네. 혹시 안전 결과가 나와도 밑자 본전 생각합시다. 네. 근데 그분 하는 말이 절대 본전은 아니죠. 지난번에 딸이 죽었을 때 아내가 당신 무슨 노동자 판다고 한 번 따뜻하게 얘기 안 해본 적 있냐고. 얼마나 저한테 그랬는데 제가 한 말도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냐면 해고된 병원이 집에서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때 그 딸을 낳고 그 병원을 갈 수 정말 없다고요. 자기는 해고한 병원으로 가기 자기가 싫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내가 그 병원으로 갈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 가까운 내가 해고된 그 병원에 갔으면 걔가 살아날지도 모르겠다. 이 생각이 내가 밤에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이제 절대 본전은 아니죠. 그래서 막 지금 저보다 막 펑펑 울었어요. 그 사람이 얘기하다 그래가지고 그 얘기도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그 말 안 합니다. 그래서 본전이 믿져야 본전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잘해보자고 네. 뭐 그런 얘기 하죠. 또 하나씩 생각하시니까 그때 감정이 또 고스란히 생각이 네, 나시나요? 근데 노동자들이 지금도 당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요. 네.
사실 얘기하지 않으면서 울지 않는 게 더 이상한 겁니다. 정말 지금 뭐 도로공사에서도 농성을 하고 있지만 네. 거기 하루에 좀 몇 편의 드라마들이 써지고 있거든요. 거기서 보면. 아, 정말 이거는 이렇게 뭔가 공감하면서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들인 것 같거든요. 근데 또 하나 드는 생각이 이렇게 정말 몇십 년 동안 많은 분들을 도와주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오히려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나의 가족들은 아, 우리 아빠가 언제 오나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한편으로 네.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모든 활동가의 딜레마인데요. 네. 그 신혼 때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집에 갔더니 네. 노동운동을 선택한 남편에게 일찍 들어와라. 네. 이렇게 얘기할 만큼 내가 생각이 없는 사람은 아니다. 왜냐하면 직장이 퇴근할 때부터 바빠지는 게 우리 직업이고 네. 주말에밖에 시간이 안 나는 노동자가 절박한 노동자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주말에 더 많이 바빠지는 게 우리가 선택한 직업인데 그런 남편한테 일찍 들어와라. 그럼 무능력한 활동가가 되라는 뜻이니까 그렇게 요구할 만큼 내가 생각이 없지는 않다. 그런데 최소한 가정이 지켜질 만큼은 당신이 해야 된다. 네. 자기가 고민 끝에 원칙을 정했는데 네. 일주일에 이틀만 밤 10시까지 들어와라. 아, 그러면, 일주일에 이틀만 네, 그것도 밤 10시요. 네, 밤 10시까지 들어오면 우리가 용서해 주겠다. 네. 근데 그 원칙을 이제 지키려 애썼지만 못 지킬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아. 한 번은 2박 3일 만에 집에 들어갔더니 대자보를 가족들이 현관에 크게 써붙였더라고요. 대자보를요? 네, 이대로 살 수 없다 이렇게 써있고 네. 이제 막 요구 조건을 설명하고 맨 끝에 이제 굵은 글씨로 네. 귀가 시간 엄수하라. 네. 그게 이제 일주일 2번 밤 10시예요. 네. 그럼 두 번째 요구사항이 아빠와 함께 놀고 싶다. 세 번째가 가족의 출생계를 보장하라. 근데 그렇게 제 아내가 푼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걸 아이들하고 만들면서 그 털깃한 화가 그냥 풀린 거죠. 그게 제 아내의 지혜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럴 때는 제가 반성하죠. 그래가지고 각서도 몇 번 썼고 근데 그랬다가 또 효력이 떨어지면 해이해졌다가 네. 또 반성했다가 그래서 저는 제가 무능한 활동가가 되지 않을 만큼 이게 미니멈 및 최저 기준이고요. 예. 우리 가정이 파괴되지 않을 만큼 그게 맥시멈입니다. 최고 기준이어서 이 사이에서 활동하는 건데 네. 모든 활동가가 다 그래요. 밤중에 들어와서 잠만 자고 나갈 때가 많아요. 네. 근데 완전 집을 여관인 줄 아는구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는데 네. 하루는 새벽에 들어서 옷만 갈아입고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아주 집을 세탁소로 바꿨구만 이렇게 농담하던데 그렇게 하면서 예. 이제 풀기도 하고 가끔 다투기도 하지만 네. 그렇게 살아온 거죠.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아내분 말씀을 조금 해주셨잖아요. 네. 이제 학생 운동 하실 때. 그리고 이번 시간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도 그렇고 참 대단하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런 직업을 가진 분이 남편이다. 근데 그걸 다 이해해주는 분이 얼마나 될까 싶기도 한데요. 근데 활동가들 중엔 그런 사람이 많고요. 어. 여성 운동가들이 보기엔 정말 나쁜 사람이죠,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는 경제 능력을 가지게 된 지 사실 얼마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결혼할 때는 저 사람이 평생 활동비를 내가 대줘야 하겠다 각오를 했대요. 근데 제가 그것보다 훨씬 양호했던 거죠. 아, 그것보다는? 결혼 후 2년 동안은 제가 아내에게 활동비를 다 썼어요. 아. 그 답은 어떻게든 해결을 했어요, 어떻게든. 네. 그리고 이제 수익이 생겨서 집에 남겨서 가져가기도 하고 네.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처음에 결혼할 때 각오했던 거에 비하면 양호하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예. 그런데 제 아내는 그냥 만나보면 알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집들이를 한 번 했더니 우리 네. 상담소 직원들이 왔다가 갔어요. 예. 저녁 먹고 다음날 출근했더니 연구실장 하는 후배가 예. 봉인 노무사 하는 정말 유능한 후배라 제가 삼고초려해서 모셔온 후배가 있어요. 네. 저 보자마자 하선배 돈 벌고요. 언니한테 노동운동 하라고 그러세요. 그게 훨씬 더 진짜요? 사회에 많이 기여할 겁니다. 진지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딱 얘기해보면 알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이 하정강보다 더 큰 사람이다. 와, 그래서 그러시군요. 딱 보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다. 그래서 해고된 노동자들을 저희 집에 초청해서 식사도 가끔 하고 그러거든요. 네. 다음에 만났더니 아유 돌아가는 길에 내내 언니 얘기만 했어요. 사람들이 뭐 사모님 얘기만 했어요. 그러면 그러셨구나. 아니 또 이런 뭐
교수님보다 더 크신 분이다라는 말까지 들어놓고 이 질문 하기가 조금 약간 좀 이상하기도 한데 네. 사시면서 아 그동안 나 때문에 마음고생하고 힘들지 않았냐 뭐 이런 이야기는 안 해보셨어요? 서로? 근데 그런 거 잘 못하잖아요. 특히 한국 남성들이. 네. 그래서 핑계를 대죠. 그냥 진심을 가지면 다 통한다. 근데 사실 말로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네, 건. 애정 표현 같은 예, 것도 많이 그래서 해주시고. 예. 자각은 하는데 지금 네. 쉽게 안 나옵니다. 그런 말이. 아, 그래요. 뭐 그럼 조금 툴툴대시고 그러시진 않으시나요? 뭔가 아, 남들은 이렇게 한다는데 뭐 말이라도 좀 좋게 해주시면. 가끔 의사 표시하지요. 그렇게.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되게 한국 남자들이 해야 할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나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그쵸. 그럼 할 말이 그밖에 없냐고 그러긴 하지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저도 많이 반성하긴 하는데 그게 예. 어릴 때부터 훈련되지 않으면 그게 쉽게 안 나옵니다. 그런 말들이. 아, 진짜요? 아, 또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기도 좀 그렇고. 예, 그런 눈치 너무 그렇고요. 영상 편지 이런 거 절대 하라고 그러지 마세요. 저거 보고 해야 되겠네. 그걸 네네네. 보면서. 예. 그러니까 유명선 씨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하정강이 있다. 사람들이 만나면 다 이제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앞으로는 하정강이 있었기 때문에 유명선이 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제가 지금보다 열심히 노력하고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살겠습니다. 또 이렇게 급하게 부탁드렸는데 직접 네.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이 방송 꼭 보셨으면 좋겠네요. 보지 못하게 해야 되겠네요. 네. 아, 그리고 또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교수님 블로그를 보니까요. 이 네. 하집사의 신앙 고백 이런 카테고리가 있던데 예, 예. 뭐 이렇게 종교 활동을 많이 하시나 봅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죠. 예. 예, 지금까지. 가능하면 주일 성수하고 예. 다른 일이 없는데 교회를 안 가지는 않아요. 아. 그런데 다행히 제가 다닌 교회 목사님은 예. 노동자를 만나느라고 제가 주의를 못 지켜도 하나님 더 기뻐하실 거라고 열심히 하시라고 그러는 분이시고요. 네. 사실 기독교가 없었으면 오늘의 제 삶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학교 졸업하기 전에 이제 산업선교회라고 네. 기독교 도시산업선교회라는 단체가 있었어요. 동해방직 사건의 이제 핵심 중심지였던 그런 예. 공간인데 거기서 자원봉사를 부탁받았는데 해고된 노동자들의 성경 공부에 참여해서 그 내용을 다 기록하는 예. 이제 일종의 알바를 하게 된 거죠. 아. 무보수지만. 예. 그래서 기꺼이 하겠다고 그랬죠. 교회는 어릴 때부터 교회는 다녔고 또 기독학생회 활동도 했었으니까 길 가다 강도를 만난 사람을 다 제사장이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다 그냥 지나치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러니까 사마리아라는 사람들은 성경에 좀 무시당하는 사람으로 되는 우리가 어느 특정 지역 사람들을 무시하듯이 네네. 뭐 그런 존재인데 그 사마리아 사람 지나가다 그 사람을 도와주거든요. 자기가 가진 재산으로 그를 도와주고 어떻게 치료를 해주고 어디 가서 네. 맡기고 그런 비유를 공부했어요. 근데 어떤 노동자가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제1교회 사건이라고 이제 큰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 때문에 자기가 잡혀갔대요. 네. 구류를 살았답니다. 근데 80년대 초반에 구류를 살았다는 건요. 그냥 거기 있었으면 아무것도 안 했다는 뜻입니다. 구호 한마디 외쳤거나 네. 그러면 그건 바로 구속이 되고 그냥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 외에는 한 게 없다는 뜻이에요. 구류를 살았는데 굉장히 눈이 나빠서 도수가 높은 안경을 쓰는데 연행 과정에 안경이 깨졌다. 네. 근데 난 안경이 없어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눈이 나쁘다. 근데 유치장에서 옆방에 어떤 청년이 경찰들에게 저 사람 안경을 지급해라. 당신이 깨뜨렸으니까 당신이 책임져라 그 요구하더라. 근데 그 시대는요 경찰 잡 그런 걸 요구할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여기 네가 안방인 줄 알아? 그리고 처음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을 완벽히 제압해야 그 다음 편하다 이런 게 있어서 네. 반 죽음이 될 정도로 두드려 맞았다는 거 그 청년이. 근데 자기가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개인적 친분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네. 난 그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습니다. 자신에게 아무 피해가 없이 남을 돕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으나 자신의 큰 피해를 가면서 남을 돕는 것 이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충격이 저는 거의 열 몇 번 동안 이런 게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 경험이 기독교인으로서는 기독교 문제와 노동 문제가 동시에 제 삶의 중심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기독교적 믿음으로 성경으로 충분히 노동운동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현재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교수로 계시지 않습니까? 노동아카데미가 무엇일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네. 소개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노동 문제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과정이고요. 네. 그래서 대개 노동자 간부가 한 절반 정도 이제 신청하고 있고요. 수강 예. 신청을. 그다음에 일반 시민단체에서 일하는 사람들, 또 이제 그런 노동 문제에 교양을 쌓고 싶은 직장인들, 네. 뭐 다양한 사람, 학생들, 다양한 사람들이 한 학기 동안 이제 같이 수업을 하는 과정인데. 네. 이제 한 학기 등록금이 30만 원 정도 있어요. 예. 그런데 원하는 사람은 다 장학금 주고 있고요. 음.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경우는 없도록 하자. 예. 이게 원칙이어서 신영복 선생님이 초대 학장을 맡으셨고 제가 8대 학장을 맡고 있는 겁니다. 노동아카데미에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수님이 일을 하면서 만났던 이 많은 노동자, 노동운동가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 마지막 시간에는 노동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한 교수님의 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교수님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고맙죠. 감사합니다.